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경력 18년 차인 김경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는 재개발, 재건축만 알면 됐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 색깔에 따라 이 재개발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복합개발 방식, 즉 공공주도형 재개발 방식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방식과 모아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했고요. 대다수 조합 형태를 갖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LH와 공적 기업과 민간, 즉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하고요. 복합개발 방식은 소유자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참관인 인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LH가 주관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방식은 어떤 상이냐? 말 그대로 사업의 주체는 소유자 중심으로 하는데 공공재개발과 차이 나는 부분은 공공재개발은 LH가 주관을 하는 거고요. 신속통합기획 방식은 서울시나 행정관청에서는 행정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즉 사업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사업의 주체는 일반적인 재개발과 똑같은 소유자 중심의 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신속통합계획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속통합계획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계획 방식으로 지정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업 초기에 이 구역을 재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 타당성 검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5년 정도 걸리고 하는 부분을 2년으로 줄여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각종 사업 시행과 전까지 각종 건축이든 교통, 영향평가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 이 개별적으로 받다 보면 면적이 큰 곳은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평가, 각종 영향평가들을 받는 데만 해도 거의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면 음, 내가 봤을 때는 절차가 한 6개월 이상 또는 길게는 1년 이상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7월 1일자로 서울시도 시공사 선정 시기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속통합계획 방식과 재개발 재건축들이 어, 시공사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업 초기에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 조사하는 부분을 2분의 1 정도로 줄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즉 공모를 해서 이게 신속통합계획 방식으로 지정하고 업체 선정하고 정비구역까지 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수시 요청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가지고 이런 계획 수립 단계를 1년 이내로 좀 줄여주는 부분이 주민들이 더 이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자, 먼저 특징을 볼게요. 신속통합계획 방식은 어, 1차와 2차 후보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발표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한 개 구역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그중 결과를 보면서 수가 신속통합계획 방식은 강남 중심이 아닌 어디입니까? 약간 노후불량도가 있고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대다수가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그리고 중랑구 부분이 중심되어 있고 특징사항은 여기는 강진구가 들어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진구도 보면 노후불량도가 심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계획 방식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왜
다른 시하고 구에서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강진구는 왜 많이 하지 않았나에 대한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후보지로서 지정된 곳이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69-14번지. 여기는 제가 직접 사업 설명회도 하고 했던 곳이라서 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 9월 23일 날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날이 권리 선정 기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2021년도 12월 28일 날 1차 후보지가 발표됐죠. 그리고 난 뒤에 2021년도 12월 28일 날 발표하고 난 뒤에 거의 1년간은 뭐 했냐? 정비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딥니까? 동의서 진구를 해서 정비 구역을 대한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업 추진은 빠르지만은 좀 기간 부분이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복합개발 방식이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지만 공공 주도 복합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부터는 조합원들 간의 지위 양도 금지, 즉 조합원들의 거래가 금지되다 보니까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 상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면 소유자분들을 어떨까요? 불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즉 급하게 매도를 하셔야 할 분들은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호가는 붙어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공공재개발과 복합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다들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갈아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신청했던 곳 중에서 1차 후보지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구역들이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정에서 미선정되었던 구역은 규제가 뭐 없는 게 아니고 또다시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거래를 제한했던 거죠. 그 앞으로 2차 후보지 발표를 하게 되면 2차 후보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좀 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종로구도 신청했는데 안 된 것 같고 용산구, 또 성북구 신청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은평구도 많이 했고 양천구, 구로구, 강남구도 일원동부터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곳이죠. 송파구도 있고요. 강진구 여기 있긴 있는데 자양동만 되어 있고 이 두 개 구역은 한 개 구역은 그나마 동의율이 좋았는데 한 개 구역은 건대 입구에 임대 수익이 많은 다가구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을 강진구에서 조율해가지고 이 두 개 구역을 한 개 구역으로 통합을 해서 2차 후보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후보지를 보시게 되면 종로구하고 용산구 앞에 선정되지 아니한 그 구역들도 대폭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강진구 같은 경우는 자양 4동 통합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